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시장이 더 힘들어졌죠. 뉴욕 증시도 충격을 받은 바가 있었고 반등을 한다지만 반등 자체도 낙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끌어온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투심도 오락가락하는 양상인데요. 미중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다뤄보면서 앞으로의 증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지난 주말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잭슨홀 미팅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한 주 만에 보는 거라 예. 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어디에 포인트 두셨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잭슨홀 미팅에서 핵심은 원래 시장의 주 예상치는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결국은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발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핵심 이유가 무역 분쟁이다. 그래서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약해질 상황에 대비해서 연준은 적절하게 통화 확장 정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과감한 금리나 이런 얘기는 안 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예. 예. 단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는 글쎄요 금리 인하에 대해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발언들보다는 제 개인 감상평을 네,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미중 네. 무역 전쟁 하느라고 맞습니다. 네. 트럼프 너 때문이야. 예. 자꾸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 예.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잭슨홀 미팅에서 받은 충격도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발언이 안 나온 것으로 인한 실망감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말 사이에 또 치고받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미중 간에. 예, 이게 좀 타격이 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보면 결국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나고 1시간 전후부터 미국의 주요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 종가 기준으로 680포인트 정도 하락했었는데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에 있었던 증시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장 시작 1시간 전에 약 1시간 전에 중국이 지난 3천억 달러에 대한 보복 조치로 750억 달러에 대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이미 1% 정도 하락해서 S&P 500이 출발했는데요. 예. 그리고 장 시작 후에 30분 정도 지나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방금 전에 소개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1% 이상 바로 뒤돌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번 시점 1시간 파월 의장 발언에 끝나고 1시간 정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즉각 중국을 떠나야 되고 이건 대통령의 명령이다 이렇게 내렸고요. 중국은 필요 없다. 그에 이어서 중국의 시진핑이냐 파월이냐 둘 다 누가 진짜 적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고 장중에는 9월 아마 초에 있을 예정인 미국과 중국의 협상, 워싱턴에서 협상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다음에 불과 일주일 전에 그 화웨이에 대해서 임시면허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예 임시면허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하락을 더욱더 깊게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5번 마지막 부분에 장이 마친 이후에 예상했던 발언들, 협상 취소나 이런 얘기는 없었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 5% 정도 관세를 상향 발표하는 거 이거 있었습니다. 즉 이 그림만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최근에 주가 하락, 우리 시장에는 이제 월요일 날 크게 하락을 하면서 그 여파가 그대로 전달이 됐었는데 그렇게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는 금요일 밤에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는 월요일에 본격적인 하락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아니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 이전에 중국의 반발, 이런 무역 분쟁의 심화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만약에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실망을 했다면 국채 가격도 크게 흔들렸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국채 가격은 좀 안정된 흐름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 특히 이제 트윗 그놈의 트윗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충격이 더 컸던 이유가 그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 약간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처럼 얘기를 예, 한번 했다가 맞아요. 하루 만에 다시 스탠스를 바꾸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속내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까지 불과 잭슨홀 미팅 전까지의 무역 분쟁의 선장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협조하는 모양새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방향을 틀어가면서 중국을 네. 압박하는 자세였었는데 잭슨홀 미팅 전후에 나타난 상황만 보면 이 키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이 이어받아 버렸습니다. 즉 그날 중국이 아침 8시에 즉 파월 의장 발언 1시간 정도 전에 보복 관세 발표를 했는데 금액은 750억 달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많진 않죠. 그런데 이 보복 관세 내용을 보면 12월 이후에 중단됐었던 자동차, 네, 그다음에 9월 1일부터는 대두 및 석유에 대해서 5% 상향, 네, 육류에 대해서 10% 상향, 그다음에 12월 15일 3천억 달러 25%에서 30% 추가 상향할 때는 그에 맞춰서 곡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10% 상향. 자, 그렇다면 이 제품들, 이 품목을 보시면 자동차, 대두, 석유, 곡물 이게 무슨 세력들이냐? 이 농민, 그다음에 자동차의 블루칼라가 트럼프의 핵심 지지 세력들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 폭탄을 투하할 때 그냥 투하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약점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하게 그날 트윗을 통해서 뭐 중국 떠나라 이런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이제는 키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정치 체제의 다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지만 예,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 5년 차를 넘어가면서 거의 일당 독재 형태, 그렇죠. 1인 독재 형태로 장기 집권 플랜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장기 집권 플랜에서 내부의 적을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외부의 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도와줘 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지지율에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언론, 기관들에서 트럼프의 무역 전제, 무역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걸 정밀 타격한 중국의 의도가 보였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독재 체제인 예.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또 대선을 앞두고 네. 있다라는 것이다인데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니 키를 이제 다시 중국이 가져가는 과정이다.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에 대한 관심은 뭐 시장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또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점점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날 적절한 행동, 적절한 팽창만 얘기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하겠다, 뭐 연말 안에 몇 번 하겠다는 얘기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날 지수가 1% 상승했고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그 국채금리 안정성도 보였고 그다음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즉 CME에 보면 다양한 선물 상품들이 상장돼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Federal Fund Rate Futures라고요. 그러니까 연방 연준의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의 기준금리 예상치를 화면에 보고 계신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금리를 지금보다 0.25% 인하할 확률이 높다는 걸 77%로 네. 봤었는데 바로 그날 95%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9월에 무조건 페드는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봤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쪽에 99.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뭐 나머지 0.4%는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리고 12월 월요일 날 또 12월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퓨처스를 보면 아예 기존의 0.25가 아니라 0.5% 추가로 0.25가 더 인하돼서 예. 1.5에서 1.75를 위치할 것이다는 확률이 52.8%고 그다음에 아예 그것보다 더 높은 1.25, 1.50을 예상하는 것도 25% 가까이 됩니다. 즉 예.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에 배팅하고 있고 원래 미국 경제에서 이런 예상치를 벗어나면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페드도 이런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는 게 항상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거든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금리 인하, 즉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패드워치에서 한 60에서 70% 되면 이제 진짜 된다라고 보면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 예. 있는데 50bp도 52%대나 올라서 예. 많이 올라왔네요. 네. 진짜 시장에서 얼마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또 원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들이 뭐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대로 시장은 바라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은 또 약간의 양상이 달라지는 예. 이 상황에서 네.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곳에 좀 중점을 두고 포인트를 잡아라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어떠한 분석이나 예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분석을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 방에 모든 걸 다 그렇죠. 뒤집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조금 덜 신경 써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장의 월요일 날, 한국장은 화요일, 어제죠.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G7에 참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전화했다. 협상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바로 중국 그 신문에서는 중국은 전화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자기의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는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금까지의 트윗보다는 중국에 더 얼마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서 당연히 중국이 반발하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목리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반발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 중국이 어디까지 더 강하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국이 그런 강한 반발을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발급한 임시 면허 자체를 취소해 버리면 무역 전쟁은 극심하게 이제 확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문제, 거기에 홍콩까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강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내재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정확히 보면 물량 측면에서는 미국 편일 수는 있겠으나 시간은 또 중국 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어떻게 되든 우리 시장은 좀 피해를 좀 당분간은 보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좀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